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리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사각형 종이로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구조를 정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작을 하기 위해선 우선 표현 대상의 구조를 단순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표현 대상을 단순하게 선으로 표현한 그림을 막대 모형이라고 합니다. 막대 모형은 각 부위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빗대어 작품의 가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리프, 몸통에 해당하는 부분을 브랜치로 부릅니다. 막대 모형을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서클과 리버로 구분하면 대략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서클과 리버의 대략적인 수와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종이접기 작품의 상당수는 좌우 대칭의 성질을 띱니다. 이러한 작품을 만들려면 먼저 축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축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대각축과 세로축으로 나뉘어집니다. 목이나 꼬리가 긴 동물의 경우는 대부분 대각축을 사용합니다. 코끼리나 돼지같이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을 가지는 생물의 경우는 세로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박스플릿 작품에서 많이 보이는데 이는 축의 방향이 격자의 방향과 일치하여 다루기 쉽기 때문입니다. 효율과 편의성을 저울질하여 주제에 맞는 축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적으로 대칭성을 띠지 않는 작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대칭 작품의 구조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칭성 있게 만든 이후 좌우의 형태를 다르게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의 위치를 한쪽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축이 여럿이거나 명확한 축이 없는 작품입니다. 축의 방향과 가지의 수를 정했다면 이제 종이의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종이접기 작품에서 종이의 뒷면이 드러나는 부분을 열린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등 방향이 열린 경우는 오픈 백 구조라고 부르며 대부분이 열린 경우는 오픈 벨리 구조라고 부릅니다. 드물게 드러나지 않는 작품은 닫힌 구조라고 부릅니다. 이 방향을 정할 때는 주제가 되는 동물의 가죽을 벗겨 정사각형에 맞춘다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죽을 벗길 때 등을 여느냐 배를 여느냐에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색반전은 종이의 앞면과 뒷면의 색이 다른 것을 이용하여 색상 표현을 하는 기법입니다. 종이의 색이 바뀌는 경계인 테두리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쪽의 색을 바깥으로 꺼낸다는 의미로 인사이드 아웃 기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축과 열리는 방향을 정했다면 가지의 위치를 정할 차례입니다. 같은 길이의 가지를 만들 경우 종이의 모서리, 가장자리, 중앙으로 갈수록 필요한 종이의 면적이 2배로 늘어납니다. 이런 이유로 길거나 복잡한 형태를 가지는 구조일수록 종이의 테두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효율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동물형 작품들은 머리와 꼬리, 다리를 종이 테두리에 배치합니다. 간단한 예로 드래곤의 경우 가장 긴 날개와 머리, 꼬리를 종이의 모서리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배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티라노의 경우 꼬리와 다리는 종이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였지만 가장 복잡한 머리는 종이의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복잡한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종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8방향으로 뻗는 드래곤과 다르게 포유류는 6방향으로 뻗는 형태를 가집니다. 이는 정사각형보다는 육각형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창작 초보 중에선 드래곤은 만들어도 도마뱀은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주 사용하는 구조가 동물의 육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종이의 모서리를 안쪽으로 접어넣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가지를 적절히 배치하면 6개의 가지를 뽑아내기 쉽습니다. 육각형을 만들기 위해 안쪽으로 접어넣은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작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을 경우 기준선을 내는 과정을 생략하고 즉흥적으로 접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러프 폴딩이라 부릅니다. 제대로 선을 내는 것이 아니고 원하는 형태가 나올 때까지 접었다 펴기에 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하는 형태가 나온다면 그걸 토대로 정확한 기준선과 비율을 찾습니다. 그 기준은 전궤도로 그리는 것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